100회를 맞이한 역전의 부자농부. 쪽파 부자농부 신석영 씨를 1회로 40억 이상 보고 있는데 연매출 한 20억 정도 돼요. 70억 정도. 전국 방방곡곡 산으로 들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부자농부들의 노하우를 소개해온 역전의 부자농부. 와, 좋다. 신봤다. 꿀장을 이렇게 들었는데 묵직할 때 이럴 때 일한 보람이 나죠. 끊임없이 뭔가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농축산물을 총망라해 각 분야에서 성공을 위해 달린 그들의 열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 역전의 부자농부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역전의 부자농부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1000회가 넘는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출연자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준비한 역전의 부자농부 100회 특집. 가장 먼저 준비한 부분은 농업기술 명인. 명인이라면 어떤 분야에서 기회가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도의 명장 마순관 씨나 한국의 전통식품 김치의 명인은 김순자 씨, 무형문화재 이춘희 명창과 같은 이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우리 역전의 부자농부에도 3명의 농업기술 명인이 있다는 사실. 첫 번째 주인공은 41회에 출연한 김철웅 커피 명인. 그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커피 농장을 운영하며 커피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한참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빨갛게 익은 이 열매가 이제 저희 커피 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갛게 익으면 저희가 잘 익은 커피 체리만 수확해가지고 고운 커피를 만들게 됩니다. 잘 익은 커피 체리를 수확해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로스팅까지 직접 하고 있다. 로스팅 할 때 중요한 거는 불 조절을 알맞게 잘 해서 생두의 겉과 속이 균일하게 잘 볶아지도록 또 시간 조절, 불 조절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원두를 생산하고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다양하면서도 깊은 풍미의 커피를 제조하는 김철웅 명인. 그 재배 방법도 특별하다는데 저는 이제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 재재를 가지고 훈증을 시켜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이용해서 그 냄새가 하우스 안에 이렇게 꽉 차게 되면은 병충해가 방지가 되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해왔던 커피를 국내에서 본인만의 유기농법으로 재배해 대한민국의 커피 바리스타이자 커피 명인으로 인정받았다. 커피 농사의 가치를 전달하며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은 김철웅 명인이 첫 번째 농업기술 명인. 그 다음으로 소개할 농업기술 명인은 바로 73회 출연해 8억 매출 노하우를 소개한 손권수 딸기와인 명인. 이곳은 부자농부가 운영하는 쾌적한 딸기 하우스. 깔끔한 하우스와 싱싱하게 자라는 딸기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농장은 일반적인 농장하고 좀 다르게 네덜란드식 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려 과학적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손권수 명인. 물의 성분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부족한 영양분을 처방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재배한 딸기를 이용해 특별한 작업을 하는 손권수 명인. 최상의 딸기를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딸기를 가지고 와인을 발효시키는데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딸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딸기 와인을 생산하고 있었다. 3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해서 국세청에 면허 신청을 해서 딸기 와인 제조 면허 1호가 된 겁니다. 연구를 거듭해 최초의 딸기 와인 명인이자 농업 분야 신지식인으로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과학 딸기와 딸기 와인을 전파하고 있는 손권수 명인. 마지막으로 소개할 농업기술 명인은 83회 출연해 20억 원 매출의 한우 축산 기술을 알려준 김상준 명인.
전라북도 정읍에서 한우를 키우는 김상준 명인은 소를 위해 특별한 사료를 직접 키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고기를 먹을 때 옛날 맛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 맛을 나게끔 만드는 게 풀사료예요. 옛날 맛을 내기 위해 매년 이모작으로 영양이 우수한 풀사료를 재배할 뿐 아니라 6주간 소가 뛰노는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있는 농장이었는데 여기서는 태양을 보면 비타민 D 합성을 해요, 소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소한테 굉장히 좋죠. 행복한 소를 통해 최고의 품질로 디자인한 김상준 명인.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숙성을 거쳐 오메가3가 가득한 소고기를 생산했는데 4개의 특허는 물론이고 2012년엔 축산기술 명예에도 선정될 수 있었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한우를 연구하며 한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김상준 명인이 마지막 주인공. 산으로 들러 부자농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 역전의 부자농부 담당 PD. 무작정 부자농부를 찾아 달렸던 탓일까 몸을 아끼지 않고 촬영하다 보니 아찔했던 순간부터 웃지 못할 순간도 있었는데 심지어 드론마저도 매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제작진이 직접 뽑은 순간 포착, 아찔하고 황당한 순간을 준비했다. 경기도 양주의 흑돼지 농장. 육중함 속에 빛나는 다부진 근육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시돼지. 그런데 그때 멧돼지와 흑돼지를 교배해 야생 본능이 남아있는 시돼지를 자극하지 않고 도망쳐야 했던 아찔했던 순간. 날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두 번째로는 평화로운 당나귀 농장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순간. 열심히 촬영 중이던 담당 PD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 했는데 대본을 뺏겼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귀. 먹는 건가? 당나귀에게 순식간에 대본을 뺏기고 당황한 담당 PD. 나도 출연하는데 대본을 같이 좀 보자귀. 호기심이 어찌나 많은지 촬영 내내 담당 PD를 가만두지 않았던 당나귀들. 당나귀와 기싸움까지 하며 촬영했던 때가 있었다. 여기는 파주의 타조 농장. 거대한 발톱과 뾰족한 부리로 이색적인 자태를 뽐내는 타조들이 있었는데 남시원 부자농부와 장난치며 시간을 보내는 타조들. 공격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방심은 금물. 할 때는 장난치려다 공격당한 마이크를 지키기 위해 날렵히 움직여야 했던 순간도 있었다. 뺏기는 게 정상이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전라남도 구리에 있는 전철이 부자농부의 오리 농장. 한 마리 잡아봐. 한 마리. 잡으면 그냥 내가 줄게. 아 진짜요? 이거 보통 오리가 아니야. 오리 한 마리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오리잡이에 나선 담당 PD.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서 한 마리만. 자, 한 마리만. 자, 한 마리만 잡아. 한 마리. 잡아. 쫄기는 사나이가. 군번이 어디 군번이야? 특공대 나왔어요? 특공대 나온 사람이 오리 한 마리를 못 잡아? 너무 빨라요. 이제는 특공대 출신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본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에 업로드되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귀감을 주었던 역전의 부자농부들. 그래서 준비한 역전의 부자농부 조회수 베스트 3.
첫 번째로 소개할 부자 농부는 조회수 59만 뷰를 기록한 기러기 부자 농부 손영우 씨. 당시 우리나라에 기러기 농장이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야생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이제 가축화됐기 때문에 순화가 됐죠. 오히려 사람보다 더위를 잘 견디고 추위를 더 잘 견딥니다. 얘들이. 그런데 농장에서 뭔가를 찾은 듯한 부자 농부. 뭔가를 찾아 주워 담는 것 같은데. 보물 찾기 하고 있습니다. 보물이요? 그렇죠. 내한테는 보물이죠.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러기 알입니다. 귀한 대접 받는다는 기러기 알. 닭은 계속적으로 1년 내내 놓을 수가 있는데 얘들은 1년에 뭐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겨울에 되게 춥기나 하고 이러면은 안 나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알도 귀하고 비싸고 그럴 수도 있겠죠. 부자 농부는 귀한 기러기 알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직접 부화도 시켜 부가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러기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기러기 전문 음식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판로를 개척하기도 했는데 기러기 고기와 함께 300초 엄나무, 가시오가피, 생강 등 10여 가지 재료를 넣어 달인 진액도 가공하는 부자 농부. 특이한 가축 기러기를 길러 관심을 받은 손영우 부자 농부가 조회수 3위.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 믿을 수 있는 똑똑한 농산물 맑은 청. 깨끗하니까 똑똑똑.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선별합니다. 안전하니까 똑똑똑. 싱싱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철인 농산물을 똑소리나게 구매해보세요. 신선하니까 똑똑똑. 청정 농산물 맑은 청. 맛있으니까 똑똑똑. 똑똑한 농산물 똑소리나게 똑똑똑 맑은 청. 손영호 부자농부에 이어 조회수 2위를 기록한 부자농부는 한두 달 만에 60만 뷰 기록을 세운 강창홍 부자농부. 김해에 있는 그의 농장. 제가 이깁니다. 이것이 명품입니다. 소나무는 키우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올라갑니다. 저희 집에 소나무가 최저 200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억대까지 올라갑니다. 한 그루가 억 단위라는 말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순수 나무는 해송, 육송 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해송부터 우리나라 토종인 육송까지 차이와 종류를 시원하게 설명해준 부자농부. 그 중에서도 시청자들이 큰 관심을 받은 나무가 있었다. 부자농부가 특별히 소개해준 소나무. 자, 보세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작아 보이도 나이가 300년이 넘었습니다. 가격이 한 2억 이상 갑니다. 2억 원 이상이라는 믿지 못할 가격. 당시 나무 한 그루가 2억 원을 호가한다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은 위에도 붉고 이 나무는 밑에 피도 붉습니다. 이 홍송 아닙니까? 오리지널 홍송. 이게 홍송이 가장 값어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붉은 색깔이. 우리 농원에서 이 나무가 가장 명품입니다. 명품 소나무로 만들기 위해 소개된 부자농부의 노하우. 벌레 퇴치법과 예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공개했던 강창홍 부자농부. 사실 소나무는 관리 자체가 어려워 접하기 어려운 나무지만 재배 노하우를 직접 보여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회수 72만 뷰라는 대망의 1위를 기록한 주인공은 25회 출연한 진정한 유정란을 보여준 지각현 부자농부. 청주에 있는 농장. 방송 당시 냄새 없고 쾌적한 양계장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곳인데 바닥에 이제 좋은 미생물, 또 그 볏짚, 또 산에 있는 부엽토 그런 걸 황토 같은 거를 뿌려주고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똥이 자연분해가 되거든요. 부자농부의 노력으로 개분이 자연분해되어 배설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던 부자농부의 농장. 뿐만 아니라 먹이와 물까지도 신경 썼던 부자농부. 특히
오로지 닭을 위한 식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토굴까지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토굴 안에 있는 발효식품이 전부 닭을 위한 것이었다. 천연 재료들을 토굴에서 발효시켜줬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면역력이 강하면 웬만한 감기 같은 거 다 이겨내듯이 저희 닭들도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는 전혀. 예. 이렇게 건강한 닭들이 낳은 달걀도 특별했다. 일반 달걀과 부자농부 달걀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영양 성분이 가득해 많은 이쑤시개를 꽂아도 터지지 않는다는 부자농부의 유정란. 정성을 다해 키운 닭으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부자농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는데 충청북도 청주.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농장, 여전히 닭들과 함께였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 잘 지내셨어요? 조회수 1위를 하셨는데 좀 소감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이요? 기분이 너무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정말 뿌듯하네요. 갑자기 찾아갔는데도 한결같이 닭을 돌보고 있는 부자농부. 방송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전화도 하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해서 제가 조금 가르쳐 드렸었는데 그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 당시 애완닭과의 교감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었는데 애완닭 잘 있어요? 있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얘가 마스카라예요. 아이고. 안녕, 내가 마스카라 닭. 이리 와봐. 부자농부가 부르자 정말 다가오는 애완닭 마스카라. 응. 뽀뽀 한번 해, 뽀뽀. 응? 싫어? 오늘은 뽀뽀를 거부할 정도로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다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발바닥 거기에 종기가 많이 나서 그 수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요. 지금은 발이 아프다. 부자농부는 방송 후에도 새로운 것을 연구 중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이게 뭘까? 그 야생풀하고 환삼농풀 그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제 풀김치를 담았는데 정말 이런 거를 먹어야지만이 진짜 건강하게 병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항생제와 같은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야산이나 들에서 직접 캐온 야생 약초들을 배합해 숙성 발효해서 닭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각현 부자농부. 이게 바로 우리 보약이다. 닭들한테 화학적인 약을 절대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닭들도 건강하고 또 제가 재미를 느껴요. 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빠 문 열을게. 아이고 알았어. 한결같은 모습 덕분에 여전히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부자농부. 지금은 이제 한 하루에 1,500알 정도가 전량 다 나가고 부족해요, 사실은. 입소문이 너무 나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유정란 생산량을 늘려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병아리까지 늘렸다. 친환경으로 기른 방식을 농민분들과 공유를 해서 모든 소비자분들이 좋은 달걀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그동안 소개한 작물이 수십 가지인 만큼 그 농법도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매출도 다 달랐다. 1년에 한 5억 정도. 8억 정도 되네요. 15억 정도 했습니다. 연매출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역전의 부자농부 매출 베스트 3. 출연한 부자농부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은 매출을 기록했을까? 연매출 3위는 29회에 출연한 백화고 부자농부 정봉조 씨. 요지에 위치한 백화고 농장. 하우스 안에는 그윽한 향기를 머금은 백화고가 가득했는데
버섯의 한 종류인 백화고, 정확히 어떤 버섯일까? 표고버섯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갈라짐이 많은 하얀색 부분이 많은 부분을 백화고라고 합니다. 대표님,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연매출은 한 30억 정도? 백화고로 연매출 30억 원? 그 노하우를 공개했던 부자농부.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크고 햇빛이 적당한 온도로 있고요. 20도 전후로. 그다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비가 안 오고 이런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은 백화고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출을 내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부자농부. 백화고 중에서도 고품질의 백화고를 생산하기 위해 종균을 심어 재배, 수확까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부자농부. 심지어 배지까지 직접 연구하고 제조까지 하고 있었다. 이토록 백화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에 연매출 30억 원을 낼 수 있었던 정봉조 부자농부. 그가 연매출 3위. 30억 원 매출을 기록한 정봉조 부자농부보다 많은 매출을 기록한 부자농부는 68에서 컬러 방울토마토를 소개한 박윤호 부자농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부자농부의 농장은 방울토마토로 가득했었는데, 네, 토마토가 다 빨간색만 있는지 아시죠? 토마토가 빨갛다는 편견을 깨뜨린 알록달록 무지갯빛 방울토마토. 작년에 한 63억 정도를 매출 올린 것 같아요. 컬러 방울토마토로 63억 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검정색의 토마토는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X체와 Y체의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5년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돼야만이 한 종자가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색깔별로 그 맛도 다른데 부자농부가 일반 농업의 스마트 농법을 병행해 효율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이라고. 덕분에 최적의 환경에서 개별 관리를 받고 있는 각 토마토들. 부자농부는 이렇게 재배한 토마토들을 맛과 영양 성분은 그대로면서 수분만 건조한 최첨단 방식으로 가공하고 로컬 푸드 매장과 체험 농장을 운영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66억 원이란 엄청난 매출을 낸 박윤호 부자농부, 연매출 베스트 1위. 그렇다면 연매출 1위를 달성한 부자농부는 과연 누굴까? 바로 27회에 출연한 당나귀 부자농부 김한정 씨. 대체 김한정 부자농부는 얼마의 매출을 기록했기에 1위로 뽑혔을까? 저희가 지금 당나귀를 가지고 작년에 한 70억 정도 매출을 올렸던 것 같아요. 당나귀로 연매출이 70억 원? 부자농부가 운영하는 당나귀 농장. 보통 한 마리에 한 400만 원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 농장에 12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방송 당시 사료에 한약 재료를 아낌없이 배합해 당나귀에게 주었던 부자농부.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럼요, 이거 주면은 이제 털 색깔부터가 바뀌거든요. 좀 윤기도 나고 애들이 살도 좀 더 찌고 그런 차이가 있죠. 부자농부는 이렇게 당나귀를 키워서 화이트 골드라고 불리는 당나귀유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당나귀유로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고 노화 예방을 돕는 화장품으로 가공해 중국에 수출하는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나귀 고기로 이색적인 음식을 만들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그 인기도 상당했다. 그 결과 71억 원이라는 연매출로 역전의 부자농부 매출 1위에 당당히 등극.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부자농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직접 찾아가 기쁜 소식도 알리고 안부를 묻기로 한 제작진. 오랜만에 찾은 당나귀 농장. 여전히 당나귀들을 돌보며 여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당나귀 농장이 매출 1위세요. 아, 저희가 1위예요? 아, 뭐 1위라는 게 좋기는 하니까 뭐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부자농부 대신 네가 한마디 할래? 우리가 1등했다. 아무래도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 분양 좀 해달라고 연락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분양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연락 많이 왔었어요.
지난 방송 후에 찾은 당나귀 농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데 새끼들도 많이 태어나고 이제 식구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날이 따뜻해지자 새끼들도 태어났나 본데 당나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잔디 운동장도 만드는 등 사육만 하는 농장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자 농부. 올해 봄에 6마리 낳고 지금 이제 날애들도 또 한 4마리, 5마리 정도 있어요. 자연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역시나 당나귀들이었는데 운동장은 뛰어야 제맛이지. 여기가 바로 치상낙원이다. 그런데 당나귀들 사이에서 낯익은 녀석을 발견했다. 작은 체구하며 이 헐렁무늬까지. 혹시 이 당나귀는 사랑하는 양을 만나기 위해 당나귀 우리를 탈출해 말썽을 일으킨다는 그 당나귀? 그런데 그 양은 어디 가고 부자 농부와 함께 있는 걸까? 근데 같이 붙어 다녔는데 양이 새끼를 낳는 바람에 양양이가 지금 새끼를 너무 따라다니고 있어요. 조금 관계가 애매해졌습니다. 올봄에 양이 새끼를 낳는 바람에 당나귀에게 소홀해진 양. 당나귀는 이 둘 사이에 못 끼고 몸부림치고 있다는데 외로워, 관심 좀 가져줘, 내게 돌아오란 말이다. 그리고 당나귀 농장은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데 어떤 변화일까? 아이들이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농장으로 이제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온순하면서도 호기심 많은 당나귀와 아이들의 정서적인 교감을 위해 체험 농장으로 운영하려는 부자농부. 그로 인한 공사로 한창 바쁘다고. 100회 축하드리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더 숨은 잘하시는 농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셔서 이제 귀농하시는 분, 귀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시골에 들어왔을 때 어려움 겪지 않도록 방송에서 그런 분야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역전의 부자농부가 아마 도시민들도 좋아하는 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다해 성공한 99인의 부자농부. 앞으로도 부자농부를 찾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